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한 달여간 충전의 시간을 갖고요,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요,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반도체 2차전지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최근 들어서 종합지수가 약세 흐름이 나타나면서요, 올해 고점 대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지난 6일 기점으로 한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고점 대비 13% 약세를 보이면서 이 종목별로는요, 이 종합지수 2배 이상 하락한 20, 30%씩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유독성 축소 우려죠. 국내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을 하면서 올해 한 번 더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금통위가 언제 열리느냐를 살펴봐야겠죠. 바로 10월 12일과 11월 25일 날 금통위가 열리는데, 일단 10월 달에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을 열어놔야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10월 달보다는 11월 25일 날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좀 조정세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여기에다가 미국도 지난 9월 달에 FOMC 회의가 열리면서요, 이 올해 안서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러한 언급이 나왔으면, 미국이 또 FOMC 회의가 11월 3일 날 열리죠. 다음 달 초순이었죠. 그러면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죠? 고점 대비 하락률 크고, 특히 아마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지난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그죠? 돈을 많이 풀었던 것을 2013년도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국내 주가 영향 미치는 것이 한 12% 정도 하락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달 동안에 빠진 것도 12%. 그죠? 그럼 일단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금리 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FOMC 회의가 다음 달 초순. 그러면 좀 더 열어놓을 필요도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하락한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헝다그룹의 파산이기죠. 근데 이 얘기는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중국 정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주가에 나타난 영향도 봐도 지난 금요일날 중국 증시는 10월 1일서부터 7일까지 휴장이었죠. 휴장 이후에 장이 열렸는데 안정적인 흐름 나왔다. 그러면 헝다그룹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 경기 정점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정점 얘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금요일날 발표가 됐는데 잠정치지만요. 자, 15조 8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4분기서부터 안 좋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주가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호재나 악재가 나왔을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반응인데 아직 시장 반응이 주가에 미지근하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그죠? 또 메모리 이러한 대형주들 움직임들이 아직도 좀 묶여 있는 모습에서 좀 경계심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그죠?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지수가 지난 6일 기점으로 고점 대비 12%인데 한번 자세히 보죠. 거래소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올해 고점 대비해서 지난 금요일까지는 10.85, 그죠? 근데 중형주는 오히려 그죠? 6% 정도밖에 고점 대비 하락을 하지 않았고, 대형주는 오히려 종합지수보다 더 많은 13.7% 하락했고, 소형주는 더 작죠? 8.7%.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그죠? 당분간 다음 달까지는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데요. 한번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보죠. 삼성전자가 올해 고점 대비해서 26%, 하이닉스 37%, 네이버가 16%, 삼성바이오 20%, LG화학 27%, 카카오 32%, 삼성 SDI가 17%나 하락했고 현대차도 29%, 셀트리온이 가장 많은 42%, 포스코도 22%, 그죠? 자, 이렇게 대형주가 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지금 시장 흐름 아까 말씀대로 뭐 삼성전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이러한 이유로 좀 지수가 묶여 있다는 거죠. 이런 대형주들은 좀 더 묶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조금 중소형주에 관심이 필요한데 그럼 어떤 게 구분을 한 거냐,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형주는 시가총액에서 1위서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로 하고 중소형주는 시가총액 101위서부터 300위까지, 그렇죠? 이가 중형주, 제일 적게 밀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형주는 301위 이하를 소형주로 본다라고 보시면 해서 조금 대형주는 피하고 좀 중형주가 시가총액 101위서부터 한 300위 내외에 있는 포함된 종목에 앞으로도 뭐 이번 달까지 아니면 다음 달 초순까지는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지금 시장 흐름에, 또 흐름에 맞는 종목군들 보면은 2차 전지, 그죠? 특히 소재업체. 우리가 8개 2차 전지 계속적으로 작년 초부터 강조 많이 해드렸는데, 다 신고가 났어요. 그죠? 그동안 못 갔던 포스코 케미칼, 요 뒷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2차 전지 신고가. 지금 저는 2차 전지 종목군들은요, 지금 이제 기본 물량만, 그러니까 또 신규,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방송 중단하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신규로 2차 전지를 하시는 분들은 덜 오른 종목으로 관심 갖자 했는데,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도 이제는 다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단기 위주로 신규들은 접근을 해야 되고, 기존부터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 물량만 좀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K 콘텐츠, 그죠? 뭐 음반이라든지 드라마, 게임, 지금 뭐 이 SM이라든지 YG 엔터, 그죠? 상당히 강하고, 거기에 하이브, 그죠? 드라마도, 그죠?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거의 역사적 신고가 수준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따라가고, 게임주도 펄 어비스도 거의 역사적 수준이 있죠? 그러면서 넷마블도 좀 따라가는 모습에서 K 콘텐츠 쪽이 좀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또 제가 지난 7월 8월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위드 코로나는 그러니까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주가의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은 위드 코로나 여행주들, 그렇죠? 우리가 특히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을 말씀드렸는데, 올 하반기에 내가 여태껏 재미 못 보여서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정부에서 11월 9일서부터 좀 시행 가능성 계속적으로 언급하죠, 강조하죠. 그런 부분에서 시행할 때까지는 저는 계속적으로 여행 화장품주들 관심 갖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요새 수소라든지 태양광 움직임이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수혜주, 은행 보험들, 또 유가가 지금 거의 80달러에 육박하죠. 정유주도 우리가 SO였죠. 하모니 관심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대신 또 크게 밀렸던 반도체라든지 5G, 스마트폰, 바이오 지금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어떻게,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 정도 크게 하락한 상태고, 종목별로는 20, 30% 하락을 했는데, 이제 현금, 그러니까 전혀 주식으로 100%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금 확보, 시장이 불안하니까 확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 현금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단기 관점, 그것도 지금은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종목은, 그렇죠? 저는 끌고 가고, 또 현금 확보하는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 한 중소형 종목으로 우리가 당분간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요, 글로벌 주요국의 증시인데요. 자, 다우 지수 같은 경우가,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2.48%. 하락하지 않아요.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이러는데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주가가 올라갈 때 이동평균선과 상관관계를 보면 올라갈 때 이게 타고 논다 그러죠. 이렇게 타고 놀고 이렇게 계속 우상향인데 하락 반전이 될 때는요. 한번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일시적으로는 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한번 깨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는데 이 이동평균선을 맞고 대밀리면은 본격적인 하락을 보시면 다우지수도 한번 깼다가 지금 경계요소 돌파하느냐 제약하느냐 돌파하면은 우리 증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6일날 저점 2908포인트인가요? 저점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줄 거고 만약에 다우지수가 요 고점을 맞고 그러니까 2400 34,000 한 800전을 맞고 대밀린다 그러면은 증시 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12에서 한 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20%까지도 밀릴 수 있어서 요 미국 증시 한번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한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120일 이동평균선 유지해줘요. 자, 요 지지 여부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일본 니케이 지수 그렇죠?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 그렇죠? 자,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지금은 글로벌 증시와 같이 동반적인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아직까지는 그렇죠? 흐름은 그렇죠? 크게 더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종합지수가 고점 대비 12%냐 20%냐 될 때 20%보다는 오히려 12%에 좀 가까운 하락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물론 더 추가적인 것을 진행을 지금 살펴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좀 저점을 하긴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향후 전망이죠. 자,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태껏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의 힘으로 움직였고 그것이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돈줄을 잴 수 있다는 얘기는 실적이 경기가 살아나게 되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봐달라 그죠?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13년도에 미국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 한 12% 정도 하락하고 한두 달 뒤에 다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죠. 그래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는 내년 장세를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내년 대선 있죠. 3월 달에 그리고 지방선거 있어요. 그리고 2023년서부터 주식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그러죠. 지금까지는요. 그럼 내년 2022년 그렇죠?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양도세,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저는 개별 종목들의 화려한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나서 내년 장세 저는 상당히 좋게 본다서 유동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또 거기에다가 테이퍼링도 각오사를 봤을 때 한 12% 내에서 끝나고 그리고 우상향이고 그리고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이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을 앞둔 마지막 해 그러한 부분에서 내년은 좀 장을 좋게 봐도 되지 않아서 너무 움츠려 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아까 지금 종목별로 한 20-30%씩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현금을 많이 만들고 싶은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실을 20-30%본 종목을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아마 그것이 가장 궁금한 사항일 텐데요. 자, 두 가지 방법이죠. 시간을 갖고 주가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치고 새로운 종목으로 그렇죠? 만회를 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죠? 투자 성향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시간을 갖고 지금 20-30% 많게는 30% 이상 하락한 종목을 지금 매도를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접근하라 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주식시장에 93년도에 제가 이제 입사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IMF 98년도죠. IMF 사태 그때 지수가 한 300포인트대까지 빠졌고요. 세계 금융위기 그때 900포인트까지 빠졌죠. 코로나 사태 이 큰 사태가 겹쳤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다 회복을 했어요. 중간중간 작은 것은 카드라든지 남유럽 재정위기
뭐 이러한 걸로 중간중간에 빠진 건 또 있는데 다 회복을 시켜줬다니. 그래서 너무 크게 손실 3, 40% 빠진 종목을 여기다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갖고 기다려라. 특히 뭐 종목별 투자 상향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실적이 뒷받침, 우리 현대투자연구소는 실적이 일단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 위주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지금 현재 장 흐름과 안 맞으면 빠진 거지, 시장이 살아나면 또 실적이 좋아지면 그렇죠? 충분히 회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기다려달라. 근데도 나는 좀 단기 위주고, 그런데 잘못해서 조금 손실을 크게 좀 보고 있다면 새롭게 했는데 현금을 일단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현금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종목 수가 한 5종목 내외라면요, 저는, 그리고 우량 종목이라면은 한 뭐 10에서 20% 종목별로 다 10에서 20% 팔면 전체적으로 그렇죠? 10에서 20% 현금 확보,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또 매도 새롭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제가 하락할 때 하는데 조금 하락에 멈춘다면 좀 많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하락할 때 우리가 보면은 이 하락장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가요, 내 종목은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해서 아주 답답합니다. 근데 덜 빠진 종목이 있고 상당히 좋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팔고 이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게 되는데, 시장이 살아나면은 먼저 이 낙폭 과대 종목 먼저 올라요. 아마 제 방송을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려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낙폭이 심화되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 낙폭에 따른 뭐 3분의 1이나 반 정도 회복은 언제든지 줍니다. 그러면 이 정도 손실을 최소화 시켜 놓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 덜 빠졌거나, 그렇죠? 하방 경직의 모습, 그리고 수급이 양호한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단기 매매 하신다면 철저하게 중소형 종목으로, 그렇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번 뒤에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그렇죠? 요건 이제 테이프링,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7월서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요 부분이죠.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돈을 많이 풀었던 미국이 2013년도, 그렇죠? 여기 보면 2013년 5월에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2014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또 13개월 후부터는 첫 금리를 인상했다. 정말 처음 나올 때 2014년 5월 달에 바로 요때요.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 달에 이 음봉이 나왔던, 이게 한 고점 대비해서 12% 정도, 12에서 13% 정도죠. 그렇죠? 그리고 빠르게 회복시켜 줬던 부분. 그러니까 요번에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경기가 살아나는 거에 초점을 오히려 맞춰달라. 그렇죠? 나중에 금리가 5번, 6번, 7번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는 경계를 해야 되지만은, 처음 금리 인상할 때는, 그렇죠? 한두 달,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넘어가는 요 단기적인 하락만 경계만 하면은, 그렇죠? 주가는 언제든지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조금은 지금은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지금은 굳이 뭐 따라서 매도하지 말고 또 현금을 또 일부 만들고 싶으면 갖고 계시는 종목에 한 10에서 20%씩만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너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없다. 너무 또 공격적인 것보다는 철저하게 아직은 11월 달까지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때까지는 중소형 종목을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뭐 우리가 일진 머트리얼즈도 지금 신고가 크게 올라고, 뭐 에코프로비엠은 우리가 했던 작년 초부터 한 거의 10배 가까이, 그죠? 고점 형성을 했던 부분이고, 뭐 첨보, 대주전자 재료, 그죠?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또 전고체 움직이고 있던 CIS 동아기업, 뭐 이러한 종목, 동아기업 같은 경우 뭐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2차 전지는 새롭게 진입할 구간은 아니다. 그죠? 경계심을 갖고, 단순히 올해 점서보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한 20, 30%면 기본 물량 한 10에서 15% 정도만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 말씀드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다가 한번 2차 전지의 동반적인 소재업체가 하락했다가 지난 금요일날 또 한번 약세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그 이유는 한 언론사에서요,
이 국내 배터리 지수 삼성 SDI와 SK온의 양극재 품질, SK온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회사죠. 요는 이제 물적 분할한 얘네 양극재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가 나왔겠어. 오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 상승 출발했다가 아주 크게 하락했다가 좀 회복하죠. 근데 회복한 이유가 포스코 케미칼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 그래서 사실 무근이다가 발표해서 이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 근데 이렇게 나왔던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그죠? 아마 좀 잘못된 기사가 아닌가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특히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내용 보면은 2025년 27만 톤 양극재 증설 계획안에 SK온의 물량 비중도 극히 미미하고 삼성 SD와는 양극재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하고 합작사죠. 예, 얼티엄 셀즈, 그죠? 고 물량만 추정이 된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지난 금요일 좀 크게 하락을 했지만은 아마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회복을 했는데, 뭐 이러한 종목으로 뭐 단기, 저는 지금 아까 말대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2차 전지 상당히 경계를 해두고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뭐 3%고 5%고 그죠?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기존서부터 있는 물량들만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려서 뭐 상당히 좋은 움직임, 그죠? 하지만 많이 올랐던 것도 그죠? 부담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전고체 종목,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만 단기적으로 접근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반도체, 그죠? 상당히 좀 크게 약세,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면서 특히 아까 말한 대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정점 논란이 되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도 크게 약세를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2차 전지도 기본 물량이 10에서 15%를 갖고 가듯이 저는 이 반도체 부분도 10에서 15%는 지금 현재 보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반도체 중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크게 하락한 상태지만은, 그죠? 일부 종목군도 우리가 이제 동진 세미캠, EUV 관련 종목 했었죠.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 소재 쪽에서는 한솔 케미칼, 그죠? 그리고 부품주에서는 하나 머트리얼죠. 그리고 이 후공중에서는 뭐 하나 마이크론 정도죠. 그리고 뭐 리노공업도 뭐 올라갔다 좀 빠지고, 그렇지 뭐 테크인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지난 금요일 날 좀 부정적인 보고서 나오고 그러면서 크게 빠졌고, 뭐 코미코도 나름대로 좀 선방하는데 전반적인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기본 물량을 깔고 가죠. 저는 반도체 내년에 좀 화려한 장세가 오면은 반도체를 포함한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러한 종목군들 또 시장을 좀 충분히 주도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물론 지금 뭐 손실 보고 있는 종목, 근데 뭐 예전서부터 제 방송을 들어서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있지만 뭐 최근에 좀 들어가서 좀 손해 보신 분들 너무 크게 반도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실적은 삼성전자 지금 전망치를 봐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전망이 우세해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시장 역량이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그죠? 최근에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해드리면서 올해 상반기에 재미를 못 봤던 분들은, 그죠? 하반기에 어느 정도 만회하고 좀 재미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위드 코로나, 특히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이라든지 뭐 대한항공, 코스맥스 뭐 이러한 종목군에 관심 갖지 않은데, 위드 코로나 11월 9일 날, 그죠? 아마 시행할 가능성 지금 언급이 됐어요.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일 때 이 10월 초순까지는, 그죠? 아마 이 관련 종목 뭐 여행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이 화장품이라든지 뭐 극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아서 저는 롯데 관광 개발 계속적으로 저는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뭐 코스맥스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그죠? 특히 이제 단기적인 아까 말대로 지금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지만은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단기적인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대한항공 한번 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시장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드리면 한 달여 만에 좀 방송을 해드리는데, 시장이 한 달 동안 많이 빠졌지만은, 그리고 또 다음 달까지는 이러한 여파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이고, 만약에 현금이 전혀 없는 분들은 일부 현금을 만드시면 갖고 있는 종목에 뭐 5종목이면은
갖고 있는 종목이 한 뭐 12고 20% 골고루 팔면은, 그죠? 전체적으로 내가 현금 1, 20%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종목 수가 2, 30개 종목 되시는 분이 현금을 확보하고 싶다면요, 비중이 작은 것들, 뭐 1%에서 5% 미만짜리 먼저 정리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그죠? 이러한 순으로 저는 대형주는 아까 말대로 막 크게 빠졌고, 또 시장이 회복하면 좀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형주는 놔두고 중소형 종목, 그리고 개별 종목 쪽으로, 그죠? 오히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좀 비중 작은 걸로 현금을 조금 일부라도 확보하고 싶은 분들은 좀 하는데, 그것도 지금 하지 말고 좀 반동 기다려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에서 뭐 시장 저는 지금 힘들지만은 뭐 빠르면은 이미 좀 저점을 지난지도 모르고, 늦어도 다음 달이면 저점 지나고, 또 내년에는 대선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이 주식 양도세가 내후년서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그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마 개별 종목의 화려한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내년 장세는 좀 크게 봐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힘들지만 좀 인내하고 좀 기다릴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현대투자 유료원 안내죠. 우리가 이제 3개월에 150만 원이고 1년에 400인데 뭐 한 번에 큰 돈 내시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3개월 먼저 150만 원 내고 하시고, 한 달 내에 했는데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뭐 추가로 100만 원 내시면은 6개월 250만 원에도 가능하다.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 직통 번호입니다.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